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챕터,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순서예요. 지난 시간 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현실 점검을 했고요. 그 현실 점검 속에서 나만의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고용 신화를 좀 깨뜨리고, 그것은 돈을 버는 방법일 뿐이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신화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강인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두 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조금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3챕터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4챕터까지 도전해 보고 가다가 제가 또 여러 잡소리를 넣게 되면 3챕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단위로 끝나요. 예고하는 겁니다. 매일 한 챕터씩 거의 나갈 것 같고요. 만일 시간이 허락된다면 두 챕터까지 마무리해 볼 수 있는 그 스타일로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시작 읽을게요. 자, 오랫동안 당신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맞죠? 우리 안치범 스폰서님의 성공의 사다리라는 그 연설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모두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줄, 중요한 것은 사다리를 오르느라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전에 당신이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 질문이다. 밑줄 쫙. 그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것은 어디인가? 밑에 스티븐 코비가 말했듯이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는 무의미해진다. 그 사다리가 단단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뭐 내가 평생을 쌓았던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 된다는 이야기죠.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단지 그냥 순간에 행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사다리를 놓을 때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번 장의 목적은 당신이 사다리를 오르기를 잠시 멈추고 그것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당신이 버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자 따윈 되고 싶지 않아요. 부자는 악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구시대적 돈은 뭐 너는 그렇게 뭐 누구의 황금이 좋았더냐 이거 뭐죠? 우리 어렸을 때 유랑극단이 하던 뭐 너는 김중배 반지가 좋았더냐 뭐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돈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 있어야 하고 돈을 무시한다면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부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올바른 부자를 좀 알긴 알아야 되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포브스의 김중바의 다이아몬드였군요. 아, 나 한 번 안 하던 말이라서 생각도 안 났네. 세 번째 줄. 포브스의 정의에 따르면 부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데요. 100만 달러면 얼마죠? 잘 모르겠죠? 한 달에 약 83,333달러. 이게 얼마게요? 1억이죠, 그, 1억. 예. 그 이렇습니다.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1,450원 정도, 1,500 가까이 되는 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곱하기 1,000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일주일에 2만 달러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 3천만 원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우, 부럽다. 여러분, 일주일에 3천만 원 버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네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다라고 하냐면은 연간 소득이 2만 5천 달러 미만. 그러니까 부자의 일주일 소득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소득을 버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이거 2만 5천 달러 하나로 제가 1,500원 찍어봤거든요. 3,600만 원이에요. 연봉 3,600만 원이 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죠. 하긴 우리나라 중위소득도 이제는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보통 한 6천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좀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당신의 소득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밑줄 쫙 소득의 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속될 수 없다라면은 뭐 좀 소득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해 밑줄을 쳐볼게요.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버는지, 즉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걸 범주화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현금이 흘러나오는 원천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면서 밑에 봉급생활자, E 자영업자, S 사업자, B 투자자, I로 해가지고 E는 employee하고 그다음에 S는 셀프 인플로이예요. 저는 이 S가 스페셜리스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셀프 인플로이예요. 근데 내 음, 스스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비즈니스, 그다음 인베스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3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ра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에서 소개한 현금 흐름의 사분면. 그리고 이제 밑에 줄 끝에 봉급 생활자는 직장에 들어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영업자. 이거는 혼자서 활동하거나 소규모 사업체를 스스로 운영한다. 네, 사업자는 대형 사업체, 일반적으로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거기서 수입을 얻는 자다. 혹시 사업가 계세요, 여기? 어우, 네. 부럽다, 그지? 500명 이상. 이렇게 되면 참 부러운 거예요. 자, 투자자는 다양한 투자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요. 38페이지 맨 위쪽에 가보면은 각 사분면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놨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쓱쓱쓱쓱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분면은 우리들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오로지 이사분면 안에서 배우고 생활하고 사랑하고 살다가 죽는데요. 압도적 대다수의 사람이. 어제 말했던 프레이션식 교육을 받아서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고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장 은퇴되면 이제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직장 생활 해줬지만 요즘은 어찌 그런가요? 예. 이 세 개의 철학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가 가르쳐준 내용이자 당신 역시 자라면서 배웠을 법한 내용이다. 좋은 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주는 훌륭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가치관, 이런 교육 체계 혹은 이런 가스라이팅을 우리는 평생 당하고 왔기 때문에 모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말로 가스라이팅이죠. 한마디로 태어나자마자서부터 학교에서 내내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S 사분면을 한번 볼게요. 이 S 사분면은 이 사분면에 있던 사람들이 더 커다란 자유와 자주적 결정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죠. 첫 번째 줄에. 그럼 S400문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립을 추구하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성공 신화를 추구하죠. 그런데 요 S사 보면은요, 밑에 줄에 보면 소득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고 쳐 있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고용하면 되는데요. 뭐 가게 조그마한 걸 열 수도 있고 크게 낼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의사 같은 경우도 500명을 고용하지 않는다라면은 셀프 인플로이드죠. 왜냐면은 의사가 뭐 직원 두고 몸 빠져서 일할 수 있나요? 자기만 헌신해야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맨 밑에 보면은요.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당신이 시간당 8달러를 벌든 1년에 8만 달러를 벌든 일반적으로 S사분면의 함정과 같다. S사분면은 함정과 같다. 바로 옆에 사장을 없애버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사분면을 떠나왔겠지만 실제로는 그저 사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여전히 피고용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줄 그 사장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뿐이다. 그래서 영어가 훨씬 명확하네요.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네. 그리고 밑에 줄 밑줄 칠게요. 스트레스 시달린다. 정부가 괴롭힌다. 세금이죠. 세금. 그다음에 직원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 겪는다. 그리고 가정마저 당신을 쉬는 날 하루 없이 일한다면 불평한다. 밑에 줄 S는 노예. 그렇죠? 노예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일 잘해도 가족한테도 욕을 먹어. 나라가 돈을 다 뺏어가고요. 그래서 S는
셀프 인플로이드라기보다 노예에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체가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사업체를 소유하는 게 아닌 게 S사분면의 실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좀 대부분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약국을 열면서 이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영업이었었고요. 1년 365일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종종 사업 설명을 할 때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간데가 어디였냐면 약국 교회 이마트, 약국 교회 이마트, 약국 교회 이마트 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뭐 노는 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게 노예와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약국에 온 손님 중에 해외여행 갈 건데요. 어떤 약을 사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권유한 사람에게 제가 뭐 종합영양제, 두통약, 지사제를 주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비사분면 가볼게요. 비사분면. 비사분면의 사람은 대규모 사업체를 설립하는데요. 줄 좀 쳐볼게요. S사분면과 B사분면의 차이점은 전자는 당신이 사업체를 위해 일하지만 후자는 사업체가 당신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사분면요. 뒤에 보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돈 버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아이 잡으면은 일단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방식에 속하고요. 누군가는 저 투자자예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주식도 투자하고요. 금도 은도 투자해요. 그런데 당신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란 투자만으로 내 모든 삶의 영위가 가능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 없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영역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우리 다 했죠. 자, 그러면 그래. 난 노예되기 싫고 그래.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왼쪽 사분면은 주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한다면 오른쪽 사분면은 시간과 돈을 함께 버는 사람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직업의 변화와 사분면의 이동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업을 바꾸는 경우 많죠. 내가 이 직장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진짜 아직 그냥 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가요. 그래서 처음에 막 새로운 곳에 좋아 좋아 하다가 좀 있으면 결국 똑같은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죠? 직업을 바꾼다고 한들 직업에서 가진 그 불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사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다른 게 사실은 아닌 거죠. 예전과 똑같은 불만을 터뜨리곤 한다라고 하면서 밑에 점점점점 이렇게 일을 악물고 열심히 일해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봉급이 올라도 세금과 높은 생활비 때문에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뭐 차라리 뭐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 나이에 학교 돌아가 온전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엄두가 안 납니다. 일이 지긋지긋해요. 사장이 짜증나요. 사는 게 끔찍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시간만 걸릴 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요. 41페이지 맨 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덫에 갇혀 있는 것이다. 어떤 덫에요? 특정한 직업이 네네. 아니라 특정한 사분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분면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뭔 거예요? 밑에 줄.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사분면을 이동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유를 얻고 싶다라면은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분면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쭉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다 비슷한 얘기라 지나가고요. 맨 밑에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맨 밑에 두 번째죠. 봉급 생활자를 벗어나 당신만의 수입 흐름을 창출하며 경제 폭풍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수입을 창출하면요. 내가 고용인이 돼서 안전할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댕강댕강, 댕강댕강. 내가 자영업을 해서 안전한 것 같지만, 불황이 오면 어떡할 거야? 아무도 자영업을 찾지 않는데. 지금 가게들이 거의 모두 문 닫고 있잖아요. 주가는 폭등하고 외연적으로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가게에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한 것들은 전부 다 외부적인 요소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수입 흐름을 챙긴다면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어도 넘어갈 힘이 생기겠죠.
그 옆에 계속 읽어볼게요. 수입을 고용주나 경제 상황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약국을 할 때 약국에 손님이 들어오는 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 약사들은 밖에 나가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거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서 오세요를 한다거나 병원 앞에 서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우리 약국으로 오세요. 우리 약국으로 오세요 하는데 봤어요? 못 봤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오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가서 말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진짜 좋겠다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알고 가서 말할 수 있어서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가만히 있거나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나라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80% 인구가 왼쪽에 살고 있죠. 안정희구역이기 때문이에요. 왜 안정희구역이라고요? 프로이센식의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최고라고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인데. 교육받아 왔다라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현재 쓰는 용어를 쓰니까 훨씬 와닿죠.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자유는 어디에서만 있냐면요. 오른쪽 사분면인 B와 I에서만 있어요. 자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왼편에 자유가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는 없이 안정만 이고하는 사람 좋아.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자유를 희망한다라는 거. 그리고 직장과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모두 기한과 연한이 있죠. 근데 내가 길어진 노후에 대비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오른편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신은 어느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느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챕터 3인데요. 제가 챕터 4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챕터 3가 아주 쉽게 좀 지나갔는데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챕터 4로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이라는 현대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교육받은 가치관 때문에 안정희구형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안정희구형에 머무르게 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가진 아주 특별하고도 각별한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네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해요. 왜 나는 늘 고민이 되고 왜 나는 늘 무슨 일을 해도 제자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 저는 너무너무 사실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챕터는 뭐냐면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이라는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이 네 개의 사분면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사고방식에 기반한다 그래요.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얘기가 좀 안 통한다는 그런 느낌 듣죠. 그러니까 이 사사분면이 완벽하게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입을 얻는 사분면이 전해지는 데는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록 좀 적고요. 그보다는 어떤 게 영향을 끼치냐면은 밑줄 칠게요. 당신 내면의 자아, 즉 당신의 강점과 약점, 주요 관심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지금 내가 어느 사분면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내 내면의 자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 줄에 이것은 당신이 가진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의 문제다.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특정 사분면에 끌리거나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딱 맞는 거야, 그 사분면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확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분면은, 어우, 왜 이렇게 싫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관이 뭔지 너무 궁금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메뉴에, 44페이지 메뉴에 밑줄 쫙 칠겠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신 자신을 또는 적어도 사고 방식을 함께 바꿔야 됩니다. 그냥 별표 딱딱 치세요. 이게 내가 이게 사분면을 이동하려면은 나를 바꾸거나 이 사고 방식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봉급 생활자를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혐오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소유하고 싶어 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거 원치 않고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좋아하지만 돈 잃어버리는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생긴 게 달라서 다르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아래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이 저자는 어떻게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그 9살 때 부자 아버지가 입사 지원자들이 면접하는 자리에서 면접 참관을 통해서 그들의 핵심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을 한번 보고요. 뜯어 고쳐 버리고 싶으면 뜯어 고쳐 버려도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자, 밑줄 쳐봅니다. 부자 아버지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서 기인하는 가치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각 사분면을 대변하는 핵심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죠. 오른쪽 페이지. 이사분면, 이사분면의 가치관. 세 번째 줄. 핵심 가치는 안정이다. 별표. 이런 사람들은요, 맨 밑에 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나는 복지 혜택이 많은 안전하고 확실한 직장을 원해요. 초과 근무 수당이 얼마죠? 유급휴가는 며칠이나 되느냐가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구조가 네모난 상자에 딱 갇혀가지고 밖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얘기는 두려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주로 날씨나 스포츠 TV 프로그램과 화제를 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면 전부 날씨나 스포츠 TV 프로그램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정희구형의 인플로이형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S사분면의 가치관은 뭐냐면은요. 핵심 가치가 독립이에요. 별표 쫙. 독립. 독립.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가진 느낌 있죠? 그러면은 그 사분면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나 안정인 구역인데 어떻게 해요? 나 안정인 구역이 나쁜가요? 그게 아니에요. 안정인 구역으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내면에 오른쪽 사분면으로 옮겨갈 때 갈등을 겪는구나라는 걸 알면 된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뜯어 고치든지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든지 해야 사분면에 이동을 할 것이다. 그것은 대변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S사분면의 가치관은 독립이에요. 독립. 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속하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컨설턴트 등이 됩니다. 자, 47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S 잡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손이나 머리를 직접 써서 이룬 성과에 종종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그다음 뒤에 아무도 더 잘할 순 없어. Nobody does it better. My way. 이게 바로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야기죠. 그 이 접근의 핵심법에는 밑에 줄 타인에 대한 불신, 자기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S 이 사람은. 자,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죠. B사분면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E나 S사분면의 사람들을 보면 대개 밑줄 좀 쳐보세요. 전문성이나 관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 별표 쫙. 자기만 잘하는 사람이죠. 자기만. 전문성 관리 능력이 뛰어나면은 직장의 승진도 잘해요. 그러나 리더십이 부족해서 사장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밑줄. 네가 팀의 리더인 동시에 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면 그 팀은 문제가 있는 거다. 별표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면은 얘는 E나 S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만심이라는 문제를 갖고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올라가면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참을 수 없어 하는 게 바로 E와 S의 그렇습니다. 집에서 잠도 못 자죠. 네. 그래서 밑에 줄 별표 S에서 B로 이동하기에 필요한 것은 전문적 기술이 아니라 두 개의 밑줄짝 리더십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문제 때문에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용돼서 노예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우 막 시간이 팍팍팍 지나가네요. 중간에 끊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48페이지 맨 위에
무언가 제대로 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제 그런 가치관을 면밀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만일 나만 제일 잘하는 사람이면 나만 줄창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문가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과제가 비사분면이니까요. 여기까지 조금 제대로 해보기로 해요. 왜냐면 아직은 우리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담겨져 있네요. 황금 같은. 자, 이제 드디어 비사분면의 가치관 맨 위에 최고의 멤버. 비사분면의 가치관은 바로 최고의 멤버를 찾는 것이 그들의 핵심 가치이며 핵심 가치는 부의 구축입니다. 부의 구축. 그래서 밑에 줄에 인생의 굳건한 사명감 갖고 있고요. 그다음 옆에 훌륭한 팀과 효율적 팀워크를 중시.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사업체는 500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 외에 종업원인데 그 500명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할까요? 그죠?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리더십은 나 리더십이 없는데요? 어떻게 한명하나요? 라는 이야기도 이 책의 뒷부분에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나 비사분면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책의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밑에 줄 바로 볼게요. S타입 사람은 자신의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반면 줄칩니다. 혹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일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나의 속성 때문에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게 못 만들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밑줄 칩니다. B타입 사람은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인 사람을 모아 팀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팀에서 최고가 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됩니다. 헨리 포드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S사부면의 사업가가 대개 주변 인물 중 가장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거에 반해 B사부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제가 약국을 할 때는 내가 제일 나아야지 딴 사람이 더 나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관리약사를 둬도 그 관리약사가 나보다 더 나으면 시기 질투하게 되거든요. 내가 제일 잘해 이런 거. S사분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몸을 다 써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B사분면의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경험이 많으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상대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나를 따르고 이끌어와 라기보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주며 그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 함께 협업하고 나를 돕게 만들면서 서로 함께 가는 일을 했을 때의 비사분면의 일들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페이지 네 번째 줄. 그 부자 아빠, 못 배우신 분이죠. 그분이 무언가 제대로 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는 좌우명에 따라 살았다라면 아마 철저한 실패를 겪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비사분면,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 못 배우신 그분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 능력을 아웃소싱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 줄 보면 진정한 비상부면의 사람은 자신의 사업자를 떠나 있어도 여전히 수입이 되고요. 대부분 S사부면에서는 일을 멈추면 수입 발생도 멈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줄. 당신이 수입이 6개월 안에 멈춘다면 당신은 E나 S사부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B나 I의 사부면은 수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된다. 여러분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신가요? 은퇴 후 자유로운 삶. 네, 이런 거 말이죠. 아직 1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패러그랩 다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아이 잡으면은 재정적 자유예요. 재정적 자유. 밑줄 쫙 재정적 자유. 그리고 밑에 줄 부동산 사업체, 주식 채권, 펀드 같은 명목 자산으로부터 현금으로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50페이지. 사분면마다 다른 투자 방식해서 오늘날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밑줄하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전부 내가 흐르는 돈의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산의 증식을 꿈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산에다가 돈을 갖다 놓고 그 자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투자자가 되려면 원래 돈이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맨 위에 줄에서 세 번째. S사부면은 투자가는 자산 관리를 자신이 직접 합니다. 맞죠? 네. 제가 자꾸 직접 하다가 다 망했나 봐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자, 이제 비사분면은 투자가는 다른 업체를 고용해서 한다는 거죠. 각 사분면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분면을 이동할 때 내면적인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도 이거 아닌가? 난 안 맞나? 난 어렵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시 노예로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를 해야지만 재정적 자유와 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느낀다라면 외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려운 거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구나. 안정이고요.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그 핵심 가치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복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내 능력이 너무 많기보다는 남의 능력을 끌어옮겨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제와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거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 저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 리더들을 만나봤더니 그들의 영혼의 맑음과 영적 깊이가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두 나보다 남을 세우고 나와 남을 같은 수준을 맞추고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밑에 줄 아주 빨간색으로 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분면을 이동해야 된다. 바로 밑에 줄.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주소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장 아랫줄. 사분면의 왼쪽을 떠나 B사분면과 I사분면을 함께 움직여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라고. 짐을 끌어 이동하래요. 바로 위에 줄도 또 있네요. 부자가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사분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대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3, 4챕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사람들을 필드에서 만나면 사분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핵심 가치가 이건데 라고 막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책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좀 더 각인이 되고 이 책의 내용을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너가 너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을 거다. 만일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옳고 최고가 될 수 있었더라면 이미 너는 엄청 부자가 되어 있을 거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엄청난 부자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을 바꾸는 거는 못하지만 나를 바꾸는 거는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나를 바꾸는 거죠. 바꾸면서 다듬고 보다면 조금은 작은 구멍을 파는 거지만 계속 그 시간을 걷게 되면은 크게 내가 사분면의 대이동을 할 수 있는 내가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된다면 오늘 2챕터, 3챕터, 4챕터를 읽어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는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요. 만일 아직 책을 안 하고 귀만 듣고 있었다라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읽어보세요. 한 책을 굉장히 오래 읽어서 여러 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